오늘 정현석 야구데스크 제가 모셨는데 인사 한번 올리시죠. 우리 네, 신임 청자, 야구부장 정현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새로 제가 이제 야구 이제 편집국장이 되는 바람에 도움을 좀 많이 받으려고 그럽니다. 우리 정현석 부장한테도 좀 도움을 좀 많이 받을 거고, 한번 또 출연하고 또 나류 기자도 출연할 것이고, 뭐 저도 뭐 채널을 뭐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이강철 감독 재계약을 한 KT의 이제 내년 또 FA 외국인 요 이야기도 조금 할 거고, 정현석 부장이 지금 삼성하고 NC 담당이죠, 그죠? 네, 삼성 그렇습니다. NC 담당 좀 오래 했습니다. 오래 맡아왔고 삼성 이제 조금 있으면 선수 출신 단장 선임을 합니다, 그죠? 네, 뭐 소문이 다 났죠? 예, 이종렬 해설위원이 상당히 좀 유력합니다, 그죠? 그리고 제가 이제 이전에 말씀드렸던 건 시즌 끝나고 있는데 이게 잔여 경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잔여 경기 이제 다 맞추고 아마 발표할 것 같죠. 그게 17일 이후로 아마 발표가 될 것 아마 같습니다. 잔여 경기 마치고 바로 시즌 종료되면 바로 발표할 것 같기도 네, 하던데. 왜냐면 빨리 쇄신을 해야 되기 그죠? 때문에요. 예, 지금 뭐 어느 정도 다 돼 있고 삼성 이야기 할 것이고, 그리고 20승을 거둔 NC 이제 패디 선수 MVP 요 가능성이라든지 뭐 굉장히 유력하지만 요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3, 4위가 좀 박빙, 지금 막판에 3, 4위 싸움 때문에 800만이 그죠? 훌쩍 넘어갈 것 같습니다. 예, 이게 10월에 원래 관중이 좀 많이. 음, 근데 지금 10월에도 오히려.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이죠. 자, 말씀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철 감독 3년 24억 생각보다는 규모가 큽니다. 역대 세 번째죠. 김태형 감독, 두산 김태형 감독님이 세 번째 우승하고 3년 총액 28억이었고요. 네. 2위가 그 LG의 연경혁 감독이 아니라 2019년 SK 감독 시절에 3년 총액 25억 원이었습니다. 네. LG 때는 21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세 번째 규모입니다. 근데 뭐 이강철 감독님은 누구나 인정하시겠지만 그 정도 받을 만한 감독님이시다. 뭐 이런 평가가 지배적이고요. 그래서 이제 KT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심이 많은데요. 그 제가 이제 나도현 단장하고 통화를 좀 했어요. 통화를 좀 했는데 미리 이제 이미 결정이 돼 있었고, 모기업에 절차 밟는데 좀 시간이 좀 걸렸더만요. 지금 뭐 그 당연한 거니까 당연하고, 뭐 포스트 시즌 앞두고 힘을 좀 실어주는 부분. 네, 요 이야기 하더라고. 우리도 뭐 예상은 했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30일 플레이오프 아마 전에는 뭔가 네. 좀 뭐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이야기도 하기도 했는데 결국은 또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시장에는 음. 이강철 감독님이 혹시 딴 데 가는 게 아니냐라는 소문도 있었죠. 오퍼를 한 구단이 있다는 이야기가 좌자합니다. 뒤쪽으로는 이게 말을 안 하지만은 지방의 모 구단도 뭐 좀 이야기가 좀 꽤 있었고, 그리고 뭐 어떤 팀은 이강철 감독님한테 저희도 한번 생각을 좀 하고 있으니까 시간을 좀 뭐 그런 식으로도 잠깐 뭐 오퍼를 던졌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뭐 처음에 이야기하고 지금 계약하고 나니까 발을 딱 빼버렸던데 고려하기도 있습니다. 이제 인기가 있다. 보여준 것이 확실하다. 그러면 이제 감독한테 이렇게 투자를 했으니까 또 생각을 하면 이제 역시 또 FA 같은 경우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그죠? 내부 FA 둘은 지금 잔류가 목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재윤, 그리고 또 주건 선수 이렇게 잔류 목표라고 그러던데, 잔류 시키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김재윤 선수가 B등급이고 3년 연속 30세이브고 최대인데 KT 잔류 가능성.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문제는 이따가 삼성 말씀을 드리면서 하겠지만 지금 불펜 투수들에 대한 약간 관심도가 높아요, 시장에서. 그 부분이 약간 변수가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강철 감독님이 새로 재계약했기 때문에 외부의 선물로 플러스 전력을 못 해줄 망정 있는 전력을 뺏기는 건 그건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어떻게 보면 KT가 좋은 제안을 할 가능성이 있다. 주건 선수도 FA죠. 필요한 자원이다, 이렇게 바로 이야기를 좀 했어요. 필요한 자원이다, 잡아달라는 이야기인데 최대한 뭐 최선을 다해본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년 이제 KT는 간단한 말씀을 좀 드리면 요건 나도현 단장의 어떤 그런 생각이고 또 구단의 장기 비전인데 올해는 어차피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투수 쪽으로 새로운 선수들 나온 부분들 손동현 선수라든지 김영현 선수, 이상도 선수, 박영현 선수는 지난해도 잘했고 이제 국가대표팀에서도 활약을 했고 또 김민수, 주건 선수 반등 그죠? 또 필요한 부분이 배재선 선수 군에 가니까 선발에 대한 부분을 좀 육성되고 있는 선수들 조금 그래서 신인 선수도 앞선 픽에 1, 2, 3, 4 요 픽들을 다 투수를 뽑았는데 소영준 선수 생각보다 인대접합 수술 잘 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6월쯤에 복귀할 예정으로 있던데 하여튼 야수 쪽이라든지 이런 조금 부족한 부분은 내부 육성도 하고 또 2차 드래프트 때 좀 뽑아서 밸런스를 맞춘다 그러는데 KT는 근데 외국인 고민은 좀 덜했던 것 같은데 쿠에바스 선수 데려오고 난 다음에 그렇죠. 사실 쿠에바스 선수 영입한 게 어떻게 보면 신의 한 수가 됐죠. 반등의 어떤 신호탄. 무패로 승률왕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더는 없을 것 같고요. 또 LG 킬러인 벤자민 선수 사실 지금 바꿀 만한 선수가 저만한 선수를 구하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나단장이 이제 확정적으로 쿠에바스 벤자민은 그대로 가야 되지 않겠나 가고 싶다는 거죠. 알포드 선수는 좀 지켜본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그러니까 좋은 자원들이 풀 보고 그죠? 후보군 보고 판단을 하겠다. 현재는 시장 상황이 그렇게 타자 쪽으로는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알포드 선수는 정말 50대 50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삼성이 드디어 이제 선수 출신 단장으로 삼성이 사실 참 팬들의 질타도 굉장히 거셌고 또 성적도 사실 안 좋았습니다. 이 부분이 있는데 선수 출신 단장을 데려오게 되면 큰 변화가 아무래도 예상이 됩니다. 그죠? 그럼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성적에 대한 니즈를 반영한 결과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상 첫 오픈 채용인데요. 처음이에요, 처음. 그렇죠. 거의 다 이제 내부 승진 혹은 삼성그룹에서 이렇게 내려온 분들이 단장을 쭉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메시지는 확실합니다. 강팀으로 만들어 달라. 팀을 잘 만들어서 그러면 어떻게 팀을 강하게 만들 것이냐? 두 가지가 있겠죠. 외부에서 좋은 선수를 데려오거나 내부에서 선수를 잘 키우거나 둘 중에 하나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신인 단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굉장히 클 것 같고요. 사실 팬 여러분들도 바라는 바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 겨울이 삼성의 움직임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FA 시장 마침 삼성이 약한 불펜 투수들이 좋은 자원들이 많이 나온다. 아까 말했지만 김재윤, 주건, 함덕주, 홍건희 이런 선수들. 그러면 적어도 한 명은 잡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되고요. 또 한 가지 변화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외국인 선수를 바꿀 수 있는 건데요. 삼성이 사실 유일하게 작년에 3명의 효자 외인 선수들을 전부 재계약을 했죠. 그러다 중간에 이제 수아레즈 선수가 가고 와이든 선수가 들어왔는데 사실 뷰캐넌에 대해서는 뷰캐넌 선수가 가장 장수 외국인 투수거든요. 4년 차인데 매년 10승 이상을 꾸준히 올려줬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12승으로 그러니까 첫 두 해는 15승을 넘겼고 작년 11승, 올해 12승인데 사실 승수야 투수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요. 근데 올해는 어떻게 보면 가장 발전된 모습을 보였다. 오히려 평균 자책점이 엄청 그렇죠. 좋았어요. 그리고 20일 퀄리티 스타트가 21번인데 이게 공동 1위입니다. 그럼 투수로서는 자기가 할 건 다 했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저 선수는 제가 옆에서 지켜봐도 항상 뭔가 새로워지려고 노력을 하고 정말 열정이 있어요. 제가 굉장히 항상 감탄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매년 발전하는 부분이 보이고 팀워크 좋고 진짜 한국을 좋아하고 바꿀 이유가 없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뷰캐넌 선수에 대한 고민은 없는데 다만 작년에 MVP급 활약을 했던 피렐라 선수가 올해 조금 피렐라 스피릿이라고 할 정도로 작년만 해도 삼성의 어떤 팀워크를 상징하는 선수였는데 올해 본인이 부진하니까 살짝 그 부분도 좀 떨어졌어요. 물론 잔부상들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성적을 보면 그렇게 나쁘다고 할 수 없는데 득점권 타율이 기대에 가장 못 미치고 이게 있습니다. 너무 눈에 띄어요. 네. 부진하다는 느낌이 딱 와. 이 선수 이거밖에 안 되나? 그래서 이제 자꾸 바꿔야 된다. 이제 정말 끈떨어진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조금 들리고 하나 또 궁금한 게 삼성이 지금 팬들이 가장 질타가 심한 부분이 이 스카우트 육성 부분.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육성보다도 스카우트 그러니까 원석을 제대로 고르지 못한 부분들. 요게 조금 안타까워는 보이더라고요. 자꾸 코칭 이야기를 많이들 네, 하시는데 네.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별로 크게 동의가 안 돼요. 뭐 코치도 좋은 코치가 있으면 되겠지만 일단 지금 이 구속 떨어진 부분은 코칭을 잘못해서 구속이 떨어졌다 생각이 좀 안 돼요. 뭐 어느 코치가 구속 야 천천히 던지고 빨리 기교파로 변신하라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 스카우트 육성 부분에 대한 뭐 좀 개선책도 나오겠죠 아무래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또 미래고 어떻게 보면 중기 미래이지 장기 미래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당연히 어떤 쇄신책이 나올 것이고요. 근데 사실 선수가 성장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뭐 당연히 다 아시겠지만 고등학교 때 완전한 몸이 아닌 상태에서 프로에 입문하는 부분도 있고요. 혹사한 부분도 있고 그걸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걸 관리하면서 어떻게 키워줄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게 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가 좀 잘 부른이 안 맞은 측면이 있죠 삼성이. 그래서 누구 탓을 하기보다는 앞으로가 더 중요한데 사실 최근 삼성은 스카우트를 잘했습니다. 특히 야수 부분에 야수. 김현준 선수, 이재현 선수 뭐 이런 선수들이 나왔고요. 앞으로도 지금 올해 뽑은 선수들 육선현 선수 이런 훌륭한 투수들도 뽑았기 때문에 앞으로 잘하면 될 것 같은데 여태까지 이제 과거는 있고 새롭게 출발하자 뭐 이런 차원이 아닐까 싶은데요. 나머지 이제 투수 한 명 외국인 투수 한 명, 와이드너 선수는 뭐 사실 뭐 이승적이면 그냥 재계약하는 것은 좀 쉽지가 않아 보여요. 네, 저 선수는 현실적으로. 정말 좋은 구위를 갖고 있는 좋은 투수인데 도루 저지율이 1할이 안 돼요. 그게 퀵모션이 가장 큰 약점인데 그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현장에서 항상 뭐 포수가 도와주고 다른 선수들이 도와주고 뭐 이래 갖고 해결될 수 있는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약점인 퐁당퐁당인 이유가 바로 저 퀵모션으로 기인하는 이유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좀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주자만 나가면 그죠? 그러면서 약간 밸런스가 흐트러지고 갑자기 무너지는. 근데 박지만 감독도 저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8위를 하고 있는데도 84만 5천 명 관중이 엄청난 관중이 또 지금 시즌 최종전 최종전 10,000원 관중이 지금 벌써 이미 됐습니다. 많은 관중이 네. 뭐 예상이 됩니다. 정말 이렇게 팬들의 사랑이 참 넘치는데 좀 그래서 이제 반전을 좀 이제는 일어나야 된다 삼성이 그런. 삼성이 이대로 무너질 팀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자 NC 이야기를 조금 해보면 패디 선수 그래서 이제 20승 283진 하면서 거의 MVP는 확실시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진짜 KBO 리그 역사를 보면 게임에 나온 전설 투수가 있죠 4명. 일단 국내파로 최동원, 김시진, 선동열 그리고 30승의 장명부 그 4명밖에 못했어요. 그리고 37년 만입니다 저 기록이. 얼마나 대단한 기록입니까?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한간에서 자꾸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기자들 야이씨 니들이 뭔데 뽑아 그럼 또 외국인 싫어하고 야이 국뽕들아 뭐 근데 어필은 확실히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옛날과 달리 이게 월간 MVP는 기자단과 팬 투표를 반씩 섞어서 하는데 섞어서 하죠. 그러니까 사실 인기 구단 선수가 유리한 측면이 있죠. 그렇지만 시즌 MVP는 기자단이 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패디가 거의 확실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기자단의 가장 큰 변수라 그러면 이 또 뻘짓하는 기자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제발 기명 투표를 좀 하라. 네, 저도 그러니까 우리 5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오잖아요. 네, MVP 신인 5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번에 생각해요. 제가 한 장 줍니까 안 줍니까? 당연히 드려야죠. 제가 한번 그러면 또 주시면 받습니다. 저 사실 등록은 돼 있습니다. 야구 기자 등록이 그 수첩에 그냥 국장박조 이렇게 꼭 적혀 있습니다. 꼭 저 등록이 돼 있습니다. 물론 뭐 다른 여러 종목이라든지 연애도 이제 다 알아야 되지만 그렇다면 패디 선수는 NC 어떻게 잡을 수 있습니까? 저는 글쎄요. 한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미국도 관심 있고 일본도 관심 있습니다. 미국에서 오퍼가 오면 저는 못 잡는다고 보면 메이저 오퍼가 오면 못 잡습니다. 무조건 가는 거다. 그죠? 가야지. 또 가야지. 일본에서 오퍼가 오면 두 가지로 또 나뉘는데요. 해볼 만합니다. 다만 요미우리가 작심하고 달려들면 힘들 수 있습니다. 지금 요미우리가 너무 독이 올라가지고. 네, 감독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하라 감독에서 아베 감독을 바꾸면서 지금 뭔가를 데려다 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루친스키 케이스를 보면 1년 전에 갔던
그걸 보면 거의 답이 나온다고 봐야죠. 사실 저 정도 1+1에 800만 달러에 갔는데 최소 규모거든요. 사실 저 정도면. 근데 이미 저 돈은 NC가 감당할 수 없는 규모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400만 불이면 우리 이제 캡이 그죠? 예, 400만 네, 불인데 네. 조금 더 재계약을 하면 조금 커지는 규모입니다만 그럼 나머지 두 선수는 어떻게 해요? 뭐 무료 봉사하나? 예,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NC의 의지는 확고한데 어떻게든 잡겠다. 하지만 뭐 이제 또 2년 차부터 단연 계약이 되지 않습니까? 아마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퍼를 할 텐데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선수의 어떤 돈보다 중요한 게 빅리그거든요. 다시 빅리그를 복귀할 수 있다 그러면 모든 외국인 선수들의 꿈이자 최종 목적지는 빅리그입니다. 그렇죠. 빅리그는 그걸 사실 막기는 또 쉽지 않습니다. 꿈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꿈이든 돈이든 다 두 개를 다 주는 예. 지금 3, 4위가 다닥다닥 붙었어요. 다닥다닥 붙었고 이순철 위원은 경기 수가 좀 많이 나면 두산이 유리하다는 이야기도 하기도 해서 근데 두산도 지금 고민이 된죠. 오늘 13일 곽빈 선수가 선발인데 이후에 이제 브랜든, 김동주, 알칸타라, 최승용 선수 순으로 나옵니다. 그죠? 알칸타라 선수가 조금 안 좋아서 몸이 안 좋아서 예, 한번 등판이 좀 뒤로 밀려서 16일쯤인데 어떻습니까? 뭐 지금 5강 또 사실 확정은 아니다, 그죠? 그럼요. 예, 기아가 또 세 기아가 경기 마지막 남았고, 희망이 있습니다. 예, 두 게임 차인데 뭐 어떻게 지금 5강 확정은 아닙니다만 SSG, NC, 두산 이게 3위다, 4위다, 5위다. 우리가 이제 흔하게 3위면 한국 시리즈에 올라와서 진짜 잘하면 우승도 하잖아요. 2015년에 그럼요. 두산이 또 그랬고 그죠? 예전에 또 롯데가 그랬고. 사실 지금 3, 4, 5위가 반 게임 차인데 3위와 5위는 아 이건 너무 커. 너무나도 큰 차이 아닙니까? 진짜 예, 가을 야구를 냄새만 맡고 가는 것하고 가을 야구에 어떤 뭐 조연 하다가 뭐 잘하면 주연까지도 될 수 있는 상황이니까 5위가 와일드카드로 나가서 뒤집은 적이 없지 않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아직 한 번도 단 한 번도 없어요. 5위는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아, 한 경기를 진짜 하냐 뭐 두 거의- 경기를 거의 하냐의 그- 차이지. 거의 그런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오히려 하게 되면 단장하고 또 감독님들은 그래도 예, 뭐 경질 가능성은 상당히 줄어들죠. 근데 저 세 팀이 지금 고민이 무척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지막까지 투수를 총력전으로 쏟아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 바로 이제 포스트시즌이 이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가. 특히 이제 NC 같은 경우 패디가 나와야 되느냐 안 나와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잖아요. 또 순위 싸움이 걸린다 그러면 내겠죠. 내겠죠. 이거 뭐 안 낼 수가 없는 거고 그거는 뭐 이- 뒤를 생각하면 안 되는 그쵸. 거니까. 예, 지금.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알레칸타라, 패디 같은 외인 선발 투수들 컨디션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은 약간 단기전 같은 분위기가 되기 때문에 어떤 선수들의 응집력, 경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막판에 남은 이번 주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죠? 예, 주말 또 흐르고 자 17일에 또 시즌이 마감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구독자 알림 설정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